안 들리는 거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혹시 이 중에서 이비인후과에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4분의 3이 드신 걸로 봐서는 이제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이 아마 어떤 식구들이나 어르신들 문제 때문에 오신 것 같고, 대부분은 실제로 본인이 안 들리셔서 여기를 오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 들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난청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시켜드리려면 더 크게, 더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일단 난청이고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난청의 치료, 그리고 난청의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재활 치료라고 합니다. 재활로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보청기하고 이제 인공화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 입 모양을 보고도 이제 말귀를 많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면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하냐면은 엄마, 이제 아빠, 까까, 밥, 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 음절 단어부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보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고, 엄마 보고 엄마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록 두 돌밖에 안 된 애기긴 하지만 하는 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 돌이 지나면서 아이의 머릿속에는 언어체계가 생깁니다. 이런 언어라는 거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귀로 그만큼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기가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5주, 20주 되면은 이미 귀가 생겨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5개월, 그 다음에 태어나서 1년, 1년 반, 2달, 2년. 2년 반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처음 하는 말이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거, 그리고 언어 체계를 갖춘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의 가르쳐준 말을 이제 듣고 평생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커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적절한 청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언어 체계로 갖춰야 되고, 그걸 나름대로 이해해서 남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되고, 이러한 조건의 근본적인 시작은 적절한 청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청이란 게 뭐냐? 잘 못 듣는 겁니다. 잘 못 듣는 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청각기관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리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귓바퀴를 통해서 웨이도,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귀 속에 있는 세 개의 작은 뼈,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이소골을 진동을 하고, 이런 진동된 소리는 달팽이관을 자극합니다. 달팽이관은 소리의 음파의 진동을 비로소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 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팽이관을 감각기, 청각기라고 합니다. 자, 비록 달팽이관을 소리를 듣는 감각기라고 하고, 그 안쪽에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안쪽에 병이 생긴 경우를, 이 안쪽의 문제 때문에 안 들리는 난청을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돼서 달팽이관 입구까지, 귓바퀴부터 달팽이관 입구까지의 어떤 문제, 즉 귓구멍이 막힌다든지, 고막이 없다든지, 중이염이 생겼다든지, 어디 귀 속에 있는 뼈가 들러붙었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를 전음성, 소리를 전달하는 게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난청이다 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실제로 우리가 듣는 말은 실제로 귓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갖다가 듣게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뼈 진동을 통해서 듣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귓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거는 고막을 통하고 이소골이라는 걸 통하고 달팽이까지 소리가 간다고 했는데, 뼈 진동은 이러한 데를 안 거치고 바로 달팽이관을 진동을 합니다. 자, 뼈 진동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자극하는 방법, 이거를 골도청력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성대를 진동을 시켜서 내가 듣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의 진동을 통해서, 뼈의 진동을 통해서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듣는 말하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는 바로 골도 청력으로 듣는 것이고, 내가 테이프에서 듣는 그런 청력은 기도 청력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청력은 이렇게 달팽이관을 통해서 듣지만, 실제로 공기가 귓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리고 뼈 진동을 통해서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청력이 있다. 그리고 검사도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한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보셨으면 아마 두 가지 경험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팽이관 안쪽에 있는 병이냐, 그러면은 우리 뼈 진동을 통해서 듣는 거나 공기 어떤 소리 자극을 통해서 듣는 거나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양상일 것이고, 바깥쪽의 문제라면은 뼈 진동을 통해서 듣는 골도 청력은 정상인 반면에,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어떤 그 귓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소리는 잘 못 듣는 이런 전음성 난청, 이것을 우리는 간단한 청력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여러분들이 왜 안 들리는지 간단한 청력 검사로, 이것은 달팽이관의 문제구나, 혹은 신경의 문제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중이염이나 바깥쪽 때문에 문제구나라고 구분합니다. 그거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전음성 난청, 즉 바깥쪽, 우리가 귓구멍을 통해 듣는 소리는 청신경의 장애가 없는 경우 적절한 수술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귓구멍이 막혔으면 귓구멍을 뚫어주면 되고, 고막이 없으면 고막을 새로 만들어주면 되고, 우리 뼈가 잘못됐으면 뼈를 다시 연결시켜주면 어느 정도 복원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만큼 복원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더라도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청력을 개선시킬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 보청기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귀에 이제 물이 차고 고막이 함몰됩니다. 이런 삼출성 중이염, 소화기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고막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넣어주는 이런 시술로 청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고막에 구멍이 나 있고 고막이 없는 만성 중이염 환자들은 고막을 새로 만들어서 건강한 고막을 만들어주면 다시 들을 수가 있고, 귓구멍이 없는 경우에는 귓구멍을 뚫어주면 잘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달팽이관과 청신경, 다시 말씀드려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하는 것은 대개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기와 신경은 다시 재생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로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나마도 뇌와 청신경 중에서 뇌, 달팽이관의 손상이 그래도 좀 대부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팽이관이 망가져서 안 들린다면은 우리가 인공와우, 인공뇌이라고 하는 와우 의식을 통해서 청력 개선시켜 줄 수 있지만, 그나마 신경이 없어지게 되면은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 청각 개선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럼 왜 오느냐? 대개 유소하기 어릴 때 생긴다면 대개 유전성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는 거, 혹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감기에 걸리거나 풍진이 걸리거나 하면 어떤 감염이 생기거나, 주산기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어릴 때 고열, 뇌막염, 뇌수막염, 뇌염 같은 걸 알았으면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잘 듣고 초등학교, 중학교 잘 나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에서 청력이 떨어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남자들 다 군대 가니까 군대 가가지고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약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물들 중에는 귀에 나쁜 귀 청력을 떨어뜨리고 평형장애를, 그러니까 평형기관을 마비를 시키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난청은 좀 어렵고, 점점 성인에서의 난청은 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 어떤 약물 손상에 의해서 청력이 떨어진 달팽이관의 속을 봤습니다. 달팽이관을 보게 되면은 이 단면을 보면은 이 소리를 느끼는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개가 나란히 있고 1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3줄 세포가 건강한 귀에서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3줄이 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에 나쁜 약, 어떤 약을 처치한 귀에서는 3번째 줄, 2번째 줄에 있는 세포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난청들은 대개 영구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재활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릴 보청기와 와우의식이 있습니다. 보청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귀 속에 쏙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에 일부 보이고 귀에 거는 것도 있습니다. 와우의식기는 여기다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와우의식이라는 건 나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인공와우 전극을 삽입한 다음에 전극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송신기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자,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 난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달팽이관은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습니다. 청력은, 우리가 달팽이관은 낮은 소리를 듣는 부분이 있고, 높은 소리를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팽이관, 달팽이처럼 생겼죠? 이것을 길게 늘어뜨려 봤습니다. 봤더니, 웅 하는 저음은 이쪽 끝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삐 하는 고음은 이쪽 달팽이관 입구에서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달팽이관은 각 부분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소리가 다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팽이관은 피아노 건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폰 베켓이라는 사람으로 이걸로 196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달팽이관은 각 부분에 따라서 소리를 다른 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할 때도 각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청력 검사 표입니다. 자, 건강하게 아주 잘 듣는 사람들은 0, 10, 20 이제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주파수에 따라서 청력이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2000Hz 정도 되면은 좀 고음력 되면은 한 40, 50 정도 되는 큰 소리에 대해서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250, 500Hz라고 하는 저음 영역에서는 자 10dB, 20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이 귀가 어떻게 소리를 듣고 있고 어느 부분에 더 난청이 심하고 어느 부분이 좀 잘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력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 25까지는 우린 정상 청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청력입니다. 이게 40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는 옆에서 사람들이 조곤조곤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대화는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40이 넘어가게 되고 70까지 정도는 정도를 우리는 중등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은 조금 얘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못 알아듣고 크게 얘기해야 되고 70이 넘어가게 되면 고함을 쳐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9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크게 얘기해도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많이 난청이 있는 사람들의 우리 인구 비율을 보면 대개 한 0.4% 한 200명당 1명 정도 청력이 떨어져 있다 하는 통계가 있고, 그리고 80dB 이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 겨우 소리가 들리고 맑게 잘 못 알아듣는 80dB 이상의 난청의 경우는 0.1% 정도 1000명당 1명 이상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아주 조그만 난청이라도 있다 하는 정도는 약 30%,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dB 이상, 일상적인 대화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40dB 이상은 약 8%, 10% 정도 됩니다. 다른 연구도 비슷합니다. 아무튼 65세, 75세 사이는 약 30%, 70% 이상에서는 약 상당 부분 못 느끼고, 통상 우리는 70세 이상 약 10명 중에 4분께서는 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다라고 이제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더 고령화 사회 가면서
어떤 난청에 대한 관심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성 난청은 사실은 그냥 노인분들께 노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연적인 생리적 현상이고 30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조금씩 본인도 모르게 진행을 합니다. 양쪽이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좀 차이 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시작은 높은 주파수, 고음력, 삐 하는 고음력부터 시작을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고음력에 국한되고 30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은 일상 대화 영역까지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남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어떤 호르몬 영향이나 혹은 어떤 사회생활, 군대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난청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잘 안 들리는 거를 갖다가 사실 감지를 못하지만 왜 감지를 못하냐면은 잘 듣다가 워낙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청력 소실의 징조,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새 소리나 핸드폰 벨 소리 굉장히 고음입니다. 이런 소리를 잘 못 듣고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목소리가 더 잘 알아듣기 힘들다. 또 주변이 웅성거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말소리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러진 않은데 가끔 사람들 얘기하는데 말 놓치는 경우가 있다. 시읒, 기읒, 피읒 이런 격음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주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조금만 커도 그게 많이 울리는 청각 과민이 있고 어떤 귀울림, 이명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노인성 난청 마찬가지로 노화에 생기고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고 세포가 죽고 신경이 감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주의를 하고 그리고 조기에 어떤 재활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위험 요소, 시끄러운 소리, 어떤 약물, 특히 귀에 나쁘다고 하는 항생제 중에서 귀에 나쁜 항생제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을 이제 피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피하는 건 아니고 의료진에게 이제 자신이 어떤 귀 손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의료진도 어떤 그 청장년층,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대해서는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청력 검사를 주기적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해서 어떤 청력 소실 시기를 우리가 적절히 판단해서 보청기를 빨리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보청기는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엔 거부감이 많습니다. 내가 벌써 보청기 쓸 것처럼 늙었다 말이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일단 쓰십시오 하면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그냥 가게에서 싸서 하나 사서 쓰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청력이 다 다르고 청력 떨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신의 청력에 맞춘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난청이 진행돼서 어음 변별력이 30%, 40%, 50%, 60% 이렇게 떨어진 분들은 보청기를 써도 크게 도움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를 쓰면은 그동안 못 들었던 거 다 듣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셨다가 보청기를 쓰게 되면 그만큼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를 기대를 하고 쓴다. 그렇지만 쓰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쓰게 되면은 그냥 한번 쓰고서 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편한 소리가 될 때까지 계속 조절을 해야 되고 본인도 보청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고 작동 상태가 어떤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기이기 때문에 수백만 원 하는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녹슬지 않고 습기에 차지 않고 구멍이 막히지 않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시골에 오솔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오솔길에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통학을 합니다. 방학 때가 지나서 아무도 안 다니는 채로 한 2달이 지나게 되면 이 오솔길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리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달팽이관이 들은 소리는 뇌의 특정 부분,
청각 중추로 소리가 가야만 그게 소리로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청력이 떨어지고 이런 아무튼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가 조금씩 우리가 소리를 덜 듣게 되면은 이 길이 점점 주변 다른 기능에 의해서 대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리를 갖다가 듣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보청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듣는 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범위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말 소리는 대충 이 정도, 대충 중간 정도보다 조금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청력 역치가 증가한다. 즉 소리 탐지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떨어지고 점점 더 떨어지면은 우리가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소리를 잘 못 듣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듣던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크게 되면은 소리를 갖다가 요거보다 크게 되면은 소리를 갖다가 불편하다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쾌한 정도를 느끼는 범위가 청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는 아예 못 들으면서도 오히려 조금 크게 얘기하면 아이고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 청각 과민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청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청력이 떨어진 것만큼 더 크게 얘기하면은 알아듣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못 알아듣고 어음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자, 청력의 억치가 떨어지고 다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두 번째로는 청각 과민이 생기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귀가 어두운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그러면 보청기가 다 해결해 주느냐? 일부 해결해 줍니다. 보청기는 이렇게 지금 청력이 떨어진 것을 이렇게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듣기 편한 부분까지 청각을 올려주고, 그리고 불쾌한 소리를 느끼는 정도까지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각 과민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리를 갖다가 압축시켜서 우리 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음 환경에서 소리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주변에 있는 소음이고 말소리입니다. 말소리를 주변 소음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동원됩니다. 실제로 우리 달팽이관이나 청각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능, 필터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변 소음에서 의미 있는 소리를 잘 받아들이는데, 보청기는, 요즘 나온 디지털 보청기들은 이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신호대 잡음비, 즉 의미 있는 말소리와 주변에 있는 잡음을 갖다가 상쇄를 시켜서 잡음을 없애서 우리 말소리를 갖다가 그만큼 뚜렷하게 구분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청력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양쪽 귀 모두 보청기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보청기를 이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올려주는 범위입니다. 일상적인 말소리, 그리고 일상적인 회화, 자음, 모음이 분포되어 있는 이 정도까지 소리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보청기의 목적이고, 이런 보청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적응을 잘 해야 되고 자기 귀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고 맞는 보청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고, 그다음에는 김종선 교수님을 모셔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